자, 저희 이번 시간부터 이제 화성학 심화반의 시간이고요. 화성학 심화반에서는 일단 분석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형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형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 텐데, 그 형식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반 하면서 저희가 악구 프레이즈를 나누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악절들을 찾아가면서 모아서 이제 형식을 만드는 어느 정도 훈련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반에서는 어떤 소품 위주의 악곡들을 저희가 직접 프레이즈를 나눠서 일단 형식을 찾아가는 훈련을 했다고 하면, 이제 심화반에서는 저희가 형식과 조금 더 연결된 악곡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소나타라든지 론도라든지 이런 지금 정해진 굉장히 폼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부 형식이다, 3부 형식이다 하는 부분은 음악들이 사실 굉장히 공통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형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2부 형식이다, 3부 형식이다, 아니면 복합 2부 형식이다, 이거를 찾는 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늘 얘기를 드리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처음 보는 악보를 받아봤을 때 악구 프레이즈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프레이즈를 합해서 구성을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포커스거든요. 그리고 소나타나 론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 나왔던 악절들이 복잡해지고 음악적인 동형 진행으로 음악이 계속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어디서 끊는지가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형식은 론도 폼이 있어, 뭐 소나타 폼이 있어, 이렇게 이름을 외우면 되는데, 결국은 그 악절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구조를 만들어서 그게 소나타가 되느냐 론도가 되느냐, 사실은 이거에 대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음악적인 프레이즈 위주로 사실은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악보를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A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B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업 진행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냥 여기가 A고 저희가 B라는 답지를 사실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이게 왜 A가 되는지를 찾는 게 사실은 가장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성학을 할 때 기본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반 앞에 테스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화반 교재를 지금 구입하셔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심화반 교재 앞에서도 보면 그 기본 이론 문제지라고 해서 테스트 문제가 26회 차가 있거든요. 화성학은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화성학에 대한 이론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이론을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악보에서 그 이론을 적용시키는 게 약간은 분리된 일처럼 보통을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분리된 상태로 이론은 알고 있으나 실제로 내가 악보에서 뭔가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반에서도 테스트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문제를 정말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를 만드는 게 초점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하면서 화성적인 부분들을 찾아가고, 뭐 전조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만, 형식적인 부분의 어떤 예비 연습을 위해서 프레이즈를 같이 찾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랑 조금 중복되는데, 그래서 심화반에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차근차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악보가 조금 더 길이가 많아지고 복잡해진 악보들을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화성은 시대적인 맥락이랑 비슷해요. 악곡 초반의 곡들은 사실 화성 자체가 어렵지 않고, 낭만 이후로 가야지 사실 화성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성학 교재에서 배우는 화성학의 그 범위는 낭만 복잡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낭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화성들이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전조 과정이 복잡하고
악곡 자체가 복잡한 여러 가지 화성을 쓰는 그 화성들을 조금 더 압축시켜 놓은 게 그냥 화성학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고전시대 정도까지는 뭔가 딱딱 그 화성학에서 배운 원리대로 대입을 하면 잘 맞아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 낭만부터는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화성의 종류는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부속, 부감, 나폴리, 증류카우. 그 다음에 이 기능적인 화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도부터 메이저와 마이너의 7도까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게 화성학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맥락인 거고, 그러면 이 화성들이 사실 어떤 악곡에 뭔가 악보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그 화성을 내가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브루크 밀러나 이런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한 그 악곡들에서 내가 화성을 찾느냐, 그 차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문제를 통해서 이런 기능적인 화성이 있습니다. 이런 전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사성 문제를 아예 안 하게 되면 사성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실제로 사성을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포커스보다는 이게 사성에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방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테스트 문제들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악곡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분석 위주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선생님들과 정말 직접 프레이즈를 찾아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진행 자체가, 수업 자체가 아주 빠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보강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8주로 수업을 예고했지만 그거보다 좀 길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출문제 또한 굉장히 여러 곳에서 기출문제들을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풀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화성학을 기출문제를 풀 때 사실 시험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이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지 여기를 들여다보고 뭔가를 찾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해야지 뭔가를 들여다봐서 여기를 찾고 정답과 연결되냐, 사실은 이렇게 지금 화성학은 굉장히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기출문제는 빠르게 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적인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 얘기하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 여러 곳에서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그리고 이게 저희 이제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 시절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하셔도 되는데, 객관식 문제가 나올 때는 사실은 더더욱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기술적으로 제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예전에 객관식이랑 주관식 같이 나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종의 주관식으로 나올 때는 사실 내가 이 문제를 보고 화성학에서 배웠던 어느 부분의 이론 파트를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일종의 수학이죠.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대입을 해서 풀어야지 정답까지 도출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출문제를 풀고 있으면 아무런 진도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는 모두 다 인강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강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어느 일정 정도의 기간이 지금 제공을 할 텐데, 그 기간 동안 분량을 나누어서 스스로 챙겨서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7월에서 시험 치기 직전까지 화성학을 다시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학을 상반기에 해야지 사실은 중간 이후에 뭔가 기출도 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를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중간에 먼저 배우고 나중에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또 잊어버리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 직강에서 만나는 분들은 어쨌건 뭔가 좀 화성학을 계속 상기시켜 들릴 수 있는 그 기간을 여름까지 좀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근데 한 2년 동안은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너무 변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올해는 선생님들이랑 조금 해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일단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강이 되었건 직강이 되었건 저희가 8주 안에 끝나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자,
매주 테스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심화반 교재를 펼치시면 맨 앞장부터 100페이지 정도까지 테스트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없으셔도 돼요. 그게 26회 차예요. 26회 차인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3회차씩 풀어 오시는 거는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개씩 푸시면 8주, 9주 정도. 근데 저희 휴강인 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주에도 2개씩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 10주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20개까지는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친절한 답지가 다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회차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요거를 선생님들한테 숙제를 받아서 첨삭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인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카페에 실기학원 핸드폰이라고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게시판에도 공지가 있는데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돌려드리는데, 일단 기본반에서는 숙제를 일단 다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모르겠는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가 초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성을 풀어서 보내시면 이제 제가 거기까지 첨삭을 해드렸거든요. 심화반도 마찬가지예요. 숙제를 제출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숙제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본반을 하셨던 분은 괜찮은데 심화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음정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코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성 문제나 이쪽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보내주시면 선생님들마다 푸시는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첨삭을 해서 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에 2회 분량씩 일단 그 문제를 푼다. 심화반은 제가 별도로 숙제를 얘기 드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번 주 끝나고 오늘 수업 끝나고 1회, 2회를 풀어 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회차 분량씩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는 악곡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심화반에 있는 지금 악곡들이 그간의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화성학 교재들에 실려있는 분석, 악보에 실려있는 지금 악보들도 굉장히 많고, 일부분은 어떤 다른 교재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분석을 일단 교과서 악보에 실린 악보를 기본반에서 지금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걸 다 끝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교과서 악보 분석하는 거 조금씩 더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형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화반 교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사실 조금씩 챕터를 나눠서 요렇게 시작하는 시기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교과서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형식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악보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과제는, 문제 푸시는 테스트 과제는 일단 1주차, 2주차 거를 풀어 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번만 잠깐 끊어주세요. 네.